안녕하세요. 준쌤입니다. 실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강 재료 개요의 분류와 철의 5대 원소 그리고 순철 및 탄소 강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탄소 강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철이 굉장히 유용하고 친환경적이고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철강의 종류에 대해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의 종류를 분류하는 절대적 기준은 탄소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탄소량, 순철, 그리고 강, 주철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순철, 강, 주철. 탄소강 0.025% 이하는 다음 시간 8강에서 배우게 될 상태도에서 같이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은데요. 순철의 탄소 고용 한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철의 탄소 고용 한도는 최대 순철로 존재하면서도 탄소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그 한도는 0.025% 정도다라고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서는 선생님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암기해 달라고 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강은 공석강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으며 공석강 기준 공석강은 0.8%의 탄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공석강 위로 아래로 아공석강과 과공석강이 있는데 각각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밥을 많이 먹었을 때 우리는 어떤 단어를 쓰죠? 과식이라 하죠. 자, 밥을 많이 먹었다. 과는 무언가 많이 취하였다, 과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를 0.8%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과공석강이라는 분류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아공석강은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긴 하지만 굉장히 상황이 여의치 않아 굶어서 만약에 죽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뭔가 굉장히 모자라고 결핍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탄소가 0.8%에 비해서 적을 때 우리는 아공석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철은 2.1% 이상의 탄소를 가진 철을 이야기하며 마찬가지로 기준점은 공정주철입니다. 4.3%의 공정주철. 자, 공정주철보다 탄소가 적을 때는 아공정주철, 그리고 탄소가 많을 때는 과공정주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각기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순철은 탄소 함유량 0.025% 이하로 연하고 가공성이 우수합니다. 다만 기계적으로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구조적으로 받칠 수 있을 만큼 기계적 특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산에 침식되며 알칼리에는 침식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자기재료, 촉매, 합금용 등으로 한정된 사용을 하고 그 대표적인 예로는 암코철, 전해철, 카보닐철 등이 있다라고 이해합시다. 강은 0.025%에서 2.1% 이하의 철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철입니다. 그러나 사실 0.025%에서 2.1%까지 모든 퍼센테이지의 탄소를 가진 강을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공석강을 중심으로 그 전후 부분에 많이 사용하고 2.1%라든지 0.025% 이런 탄소량을 가진 강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석강을 기준으로 탄소에 따라서 분류하며 질기고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서 단조, 아변 등의 소선 가공을 통하여 여러 형태로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 공구용, 특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철은 2.1% 이상의 탄소를 가진 철강으로 녹는 점이 낮고 유동성이 좋아 주조에 적합합니다. 주조 아시죠? 형틀에다가 부어서 그 모양을 만드는 것을 주조라고 하는데 우리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주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맨홀 뚜껑 아시죠? 맨홀 뚜껑 그리고 뭐 소뚜껑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철의 5대 원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가지 원소를 철의 5대 원소라 하며 규소, 망간, 황, 인, 탄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으로 나누어 보고 또 약간 애매한 녀석도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요인은 파란색으로, 플러스 요인은 빨간색으로, 황과 인은 대표적인 마이너스 녀석들이고 규소는 약간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망간, 탄소는 플러스다. 그래서 황, 인, 규, 망, 탄 요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황인규, 망탄, 황규, 망탄. 그러면 황과 인은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규소는 또 망간과 탄소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은 안 좋은 역할을 한다고 했죠. 황의 경우에는 철과 굉장히 잘 달라붙습니다. 황과 철이 만나면은 황화철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녀석들은 결정립계에 그물처럼 망상 구조로 존재하여 적열취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황화철은 그 녹는 점이 강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따라서 900도 정도 된다면은 취성을 나타내면서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약간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결정 구조에서 망상 구조로 존재하여 적열취성의 원인이 된다라고 있죠. 자, 이렇게 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황화철이 이런 식으로 결정립계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900도 정도 근방이 된다면은 이 녀석들이 이 사이사이 중요한 데 있으면서 먼저 쉽게 깨어질 수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다면 황이 없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이 황을 잡아줄 수 있는 녀석이 망간입니다. 망간의 가장 큰 역할은 적열취성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황이 철과 반응하여 황화철을 만들었을 때 망간은 황이 황화철을 만들기 전에 황과 반응하여 황화 망간을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황화 망간은 불순물로 슬래그 형태로 이렇게 걸러지기 때문에 적열취성이 방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방금 얘기한 황과 망간은 연결하여 이렇게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이는 상온치성의 대표적인 원소입니다. 취성이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데 취성은 아무리 단단하다 하더라도 충격에 약하여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성질을 취성이라고 합니다. 유리는 굉장히 단단한 재료입니다. 유리는 만약에 못을 가지고 유리를 긁어 보면은 끓기지 않아요. 그런데 유리를 가지고 유리 조각을 가지고 못을 긁어 보면은 철이 쉽게 긁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단단한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또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취성이라고 하는데 상온 취성이 나타난다면은 우리 상온에서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들로 인하여 이는 제거를 하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규소는 우리 철과 강에서의 규소는 큰 역할을 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주철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철과 강에서는 크게 뭐 강의 인장 강도와 탄산도 경도를 크게 하고 뭐 이런 플러스 요인은 있지만 결정립 조대화하고 가공성을 해쳐 약간 애매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는 철강 내부에서 뭐 세 가지 유형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탄소는 여러분 알다시피 당연히 탄소는 강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철을 순철로만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탄소가 있기 때문에 강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굉장히 플러스 요인을 주고, 그러면은 탄소가 철강 내부에서는 존재하는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할 것인데, 우리 고용체, 시멘타이트, 흑연 상태로 존재하며 셋 다 탄소가 맞아요. 셋 다 탄소가 맞는데 고용체는 탄소 그대로, 그리고 시멘타이트 같은 경우에는 Fe 3개와 탄소 하나, 이 비율로서 금속간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흑연 상태는 여러분 그라파이트 알죠? 탄소가 층층이 쌓여 있는 상태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은 높은 탄소 고용 한도로 인하여 강이라는 저렴하고 우월한 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강과 합금강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철은 높은 탄소 고용 한도로 인하여 강이라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의 높은 탄소 고용 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석점이기 때문에 0.8%죠. 여기는 2.1%입니다. 자, 강의 탄소 고용 한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쪽 끝으로 가면은 오른쪽 축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시멘타이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 높은 고용 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석 시멘타이트가 먼저 이렇게 발생이 되고, 그 초석 시멘타이트가 발생된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공석 과정을 거쳐서 펄라이트가 발생되는 등 이렇게 강의 내부 조직을 알아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펄라이트라는 녀석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에 대해서 이해가 또 필요한데, 오스테나이트 상태에서 탄소가 점점 한쪽으로 모이고, 이 탄소가 결과적으로는 시멘타이트를 형성하기 때문에 시멘타이트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 강함과 여기 페라이트에서 또 그 인성을 이용하여 굉장히 좋은 성질을 나타낼 수 있고, 여기에 쉽게 경화할 수 있다는 것을 철의 높은 탄소 고용 한도로 인하여 강이라는 저렴하고 우월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 순철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의 순도를 지닌 순철은 만들 수가 없어서 0.025% 이하의 탄소를 가지고 있다면 순철이라고 칭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조적 재료로서는 가치가 없지만 제조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불순물인 탄소를 계속 제거를 해 나가야 되겠죠. 따라서 직접적인 사용은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해철, 카보니철, 암코철, 연철, 해선철 등의 순철이 존재합니다. 물리적 성질, 기계적 성질 이렇게 대단히 좋지 못합니다. 화학적 성질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온에서는 산화작용이 심하고 습기에 따라 산소의 유무에 따라 상온에서도 부식된다. 여기 산에는 부식이 잘 되지만 알칼리성에서는 강한 편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철은 탄소강이며 탄소강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용성 있는 탄소강의 범위는 0.05%에서 1.7%의 탄소를 가진 탄소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팁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데, 철 탄소 합금의 미세 조직을 경도순으로 나열하였죠. 이거 보시면은 암기해야 됩니다.
앞에서 이런 비슷한 암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온화 경향이었죠. 이온화 경향에서 칼카나마, 아라철, 니주납, 수고, 수음, 백금, 금 이렇게 암기를 했었는데 지금 다 암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철, 탄소 합금의 미세 조직에서도 경도순으로 나열한 거를 외워야 합니다. 앞에 거만 따서 시마트, 베소, 펄, 오페, 시마트, 베소, 펄, 오페, 시마트, 베소, 펄, 오페. 굉장히 주문 같지만 이거 외워놓으면은 여러모로 사용처가 많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와요. 시멘타이트 가장 단단하고 그 다음에 마텐자이트, 그 다음에 트루스타이트, 베이나이트, 설바이트, 펄라이트, 오스테나이트, 페라이트 이러한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암기를 해주시면은 앞으로 굉장히 유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탄소강의 성질. 탄소강은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의 혼합 조직으로 물리적 성질도 두 조직의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과적으로는 강 중의 탄소량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물리적 성질이 변화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페라이트는 최대 탄소량이 0.025%라고 했죠. 근데 시멘타이트 같은 경우에는 Fe3C 개수로 따지면은 3대 1이지만 질량비로 따졌을 때는 6.67%의 탄소를 가지기 때문에 시멘타이트는 굉장히 단단하고 페라이트는 굉장히 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직이 얼마나 몇 대 몇의 비율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탄소 강의 성질도 이렇게 변화한다, 선형적으로 변화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장 강도, 경도, 항복점 등은 탄소량에 비례해 증가하며 공석강에서 최대가 된다. 탄소강에서는 온도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한다. 언뜻 보면 온도가 그리 중요할 것 같지가 않지만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에 있는 그래프에서 400도, 500도까지 이렇게 나타냈지만 우리가 500도 환경에서 탄소강을 쓸까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용합니다. 여러분 마찰열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신가요? 손바닥을 두 개 딱 마주쳐 보세요. 그리고 비벼주세요.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로 손바닥을 비벼주세요. 자, 멈추고 본인 볼에다가 최대한 귀엽게 갖다 대보세요. 손바닥이 어떤가요? 따뜻하죠? 여러분 그 느린 속도로 손바닥을 마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마찰, 예를 들어서 공구에 사용하는 드릴 같은 경우에는 RPM이 1분에 수천 번 마찰하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낼 테인데 굉장히 뜨겁지 않을까요?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는 굉장히 고온까지도 물성치를 확인해야 되는, 비교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탄소강의 탄성 계수와 탄성 한도 그리고 항복점 등은 온도가 상승하면 감소하고 또 강의 온도가 상온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인장 강도, 경도, 탄성 계수, 항복점, 피로 한도 등이 증가하지만 연신율, 단면, 수축률, 충격값 등이 감소하고 취성을 나타낸다. 말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고 온도에 비해서 인장 강도는 어떻게 변하는구나, 탄성률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항복점은 이렇게 변하는구나 한 번씩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내려가면서 충격값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천이 온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페이지 넘기셔서 2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 상태도는 8강으로 따로 분류하였습니다. 자, 여기 탄소강의 종류와 용도 0.05%에서 1.7%의 탄소강을 많이 사용하며 앞에서 잠시 이야기했던 강의 주 사용 부분이죠. 용도는 탄소량에 따라서 나뉜다. 그러면 가공성, 강인성, 내마모성, 경도에 따라서 이렇게 세분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용 탄소강은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탄소강을 말하고 0.05%에서 0.6%의 강을 아변하거나 방금질 뜨임한 탄소강을 이야기하고 구조용 아변강제, 기계구조용 탄소강제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판재용강, 판재용은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얇은 판은 어디에 쓸까요? 냉장고, 스타일러, 또 세탁기 보시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철로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은 안에는 기계 장치가 들어있고
외장은 굉장히 얇은 박판으로 이렇게 철로 감싸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사용하는 가전제품과 또 지붕이라든지 건축의 외장재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보실 수 있고, 후판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사용처 중에 하나가 배입니다. 배. 여러분, 배는 외부에서 뭐 어느 정도 사이즈의 장애물이라든지 약간 작은 암초 또는 빙하, 유빙 등에 의하여 파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굉장히 두꺼운 후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재, 이렇게 보이는 대로 여러 가지 사용처를 가지고 있죠. 한 번씩 읽어봐 주세요. 연강, 경강, 피아노, 쾌삭강, 그리고 스프링강 등 굉장히 여러 가지 있고, 또 탄소 공구강이라고 해가지고 STC 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봐야 할 것은 요거 차후에 다시 나옵니다. 피아노 선재는 파텐팅, 피아노 선재는 파텐팅, 그리고 쾌삭강, 우리 잘 깎는 거를 좋아하죠. 근데 철에 있어서는 잘 깎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잘 깎이는 것, 그러면은 잘 깎는 게 아니라 깎이는 게 중요한 이유는 철은 인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날을 가지고 깔끔히 깎아냈다고 하더라도 그 질김 때문에 약간씩 딸려온다던가 하면서 평활이 안 맞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조그만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주 작은 부품이 필요한 게 어디 있죠? 큰 부품 말고 작은 부품. 굉장히 정밀한 기계를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시계라든지 굉장히 작게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녀석들에게는 아무래도 잘 깎이는 성질 또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 그리고 인과 황이죠. 이런 함유량을 늘리거나 납 등의 원소를 첨가하여 피 절삭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강의 종류에 대해서 한 번씩 읽어봤는데요. 요거 한 번씩 보시고 이해하시면 이번 시간에는 충분히 학습 목표를 이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요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있죠? 두 손을 마주대 보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속도로 비비다가 얼굴에 최대한 귀엽게 갖다 댔을 때 손바닥이 따뜻함을 알 수 있다. 손바닥을 인력으로 비벼봤을 때 분당 약 190회 정도 왕복할 수 있었고, 이거는 여담이긴 한데 해봤어요. 남자 고등학생들 20명 정도 우리가 실험적으로 해봤는데 제일 빠른 애가 한 190번 정도까지 거의 왕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기계의 회전과 마찰은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높은 온도에 도달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고온 강도가 높아야 고속 절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PM이 굉장히 높아지면은 드릴링 하면서도 철이 빨갛게 달아오른다든지 하는 등 굉장히 고온까지 올라갑니다. 여튼 이렇게 7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8강은 탄소강의 평형 상태도 및 조직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것인데, 아무래도 암기할 부분도 굉장히 많고 이해할 부분도 많고 어떻게 좀 따라해야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미리 한 번씩 상태도를 보고 이렇게 강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